2023학년도 제51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방송 2023 한양의 미래를 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63기 아나운서 서은재입니다. 저희 한대방송국은 현재 학생회가 노층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개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측 제10차 전부 개정안에 따라 투표일에 따른 개표 요건이 폐지돼 투표율과 무관하게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개표가 진행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5장 제134조 6항에 의거해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했을 때 그 후보를 당선인으로 합니다. 다만 찬성표의 수보다 반대와 기권표의 수의 합이 많으면 해당 선거는 당선자 없음으로 무산된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모든 투표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픽미를 통해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 투표는 각 단과대별 건물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진행돼 개표 결과가 빠른 시간 내 지체 없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HBS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은 개표가 마무리되고 당선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예정입니다. 개표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림과 동시에 제51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2023 한양의 미래를 열다. 헙스 라이브는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1부에서는 박예린 아나운서 그리고 김민지 기자와 함께 제50대 총학생회 하이픈의 행보를 돌아본 뒤 제51대 총학생회 하이엔 선봉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장보석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고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후 학우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의견과 투표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살펴보며 1부를 마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개표 결과와 함께 당선인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 끝까지 저희 한대방송국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랜 총학생회 부재 끝에 결성된 총학생회인 하이픈의 1년간의 행보를 박예린 아나운서 김민지 기자와 함께 돌아본 후 기자와의 대담 시간에 공약집의 열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예린입니다. 2022년도 제50대 총학생회를 통해 2023년 제51대 총학생회의 미래를 밝혀보는 한양의 과거에서 미래를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0대 총학생회 하이픈은 2016년 이후 5년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깨고 들어선 총학생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대면 체제 정착에 학생들을 대표해 앞장섰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저희 한대방송국 보도부는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픈 총학생회의 공약을 분석해 51대 총학 후보의 공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로 김민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 하이픈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었죠? 총학생회 하이픈이 지난해 내걸었던 공약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죠. 네, 소통의 혁신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홈페이지에 청원 시스템을 준비했고 중훈이 참관인 제도를 활성화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해 총학생회장 총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홈페이지에서 총학생회 하이픈이 약속한 공약의 이행률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활용해서 설명드릴 하이픈의 이행률 역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는데요. 이처럼 총학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게 총학생회의 능동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가 예상한 바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거나 홍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학생들의 접근성이 낮은 것이 아무래도 문제였다고 보이는데요. 실제 학생들의 청원을 받을 수 있는 청원 게시판의 경우 11월 25일 9시 기준 오직 20개의 청원밖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홈페이지가 충분히 홍보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의 경우 총학생회장의 빠른 피드백 수용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 총학생회 하이픈 측의 홈페이지 홍보가 더욱 성공적이었다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1대 총학생회 후보 하이엔 측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연장선으로 활용할지, 홈페이지는 이대로 문을 닫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이엔 측은 한양 소리듣기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는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총학생회장 총장 간담회 부분 살펴보시죠. 하이픈의 공약 이행률 공개 자료에서는 해당 공약의 이행률 정도가 70%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1년간 돌아봤을 때 간담회는 4월에 1회차밖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사실상 2학기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총장에게 전해진 바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총학생회 측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총장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이끌었어야 합니다. 하이엔 측도 총장 간담회를 똑같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분기별로 총장 간담회를 진행하겠다 발표했는데 총장님도 능동적으로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이픈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이픈 측의 두 번째 공약, 학생 참여형 교육제도 공약 살펴봅시다. 한사봉 이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으며 학점 포기 제도를 도입하는 것, 24-27 교육과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케 하는 것도 공약의 일부였습니다. 더불어 성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조기 졸업 제도를 개선하겠다. 또 폐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등의 공약들이 세부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좋은 공약들이지만 한사봉 이수 요건 완화를 제외하고 해당 공약에 있어서의 이행률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학교 측과의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하이엔 측에서도 하이픈의 공약을 이어받아 폐강 기준 완화와 24-27 교육과정 학생 의견 반영을 똑같이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성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점도 하이엔에서 동일하게 발표했는데요. 현재 하이픈 측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을 내년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될지, 하이픈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문화 공약 보시죠. 코로나 학번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HYU 리그를 펼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또한 라치오스를 비롯한 축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총학생회 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장학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약 부분에 있어서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여줬습니다. 라치오스와 애한제, HYU 리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장학 정보 알림 서비스도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로 업로드 중입니다. 하이엔은 총학 내 브랜드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하이픈이 다져놓은 초석을 브랜드화라는 명목하에 더욱 공고히 시키는 역할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번째, 학생 친화형 학교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하이픈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한양플라자의 엘리베이터, 예지문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추진했습니다. 베리어 프리 캠퍼스를 구축시키고자 했으며 성동 03-2번 노선 연장, 성명관리 강화 요구, 교내시설 개방시간 확대 등이 눈에 띄는 세부 공약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한양플라자 엘리베이터 설치나 예지문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공약들은 하이픈 측이 후보 시절일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방중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하이엔은 정책집의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장애 학생 이동 지원 차량 설치를 내세울 정도로 베리어 프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한데요. 하이픈의 한양플라자와 예지문의 접근성 개선에서 나아가 하이엔은 인문대, 자연대, 사범대 등 고공캠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이엔은 지난 하이픈과는 달리 아직 학교 측과 아무런 이야기가 진행된 바가 없어 하이엔이 과연 임기 내 어디까지 해당 공약의 실행을 높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양대 학생 주거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주소지 이전 캠페인 전개, 학교 인근 자치 환경 개선, 기숙사 환경 개선,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추진 등이 세부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기숙사 환경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빨간등이 켜졌는데요. 하이픈 총학 측에서는 학생생활관 행정팀과 지속적인 논의를 나누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일생활관 노후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성동구청과의 MOU 체결 이후 학교 인근 자치 환경이 개선되었는지도 실질적으로 의문입니다.
한양대 학생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앞으로 하이엔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이엔 측은 학교 시설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한 공약만 내세울 뿐 기숙사 문제나 주거 문제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6번째, 총학생회 혁신입니다. 총학생회의 디지털화가 핵심 공약이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이픈 이전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의 오프라인 형태로 문서들이 오갔다고 하는데 하이픈 총학생회 측은 디지털화의 이행을 100% 이뤄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이엔에서는 총학생회 혁신과 관련된 공약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이픈에서도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총학생회와의 단과대 단위 학생회와의 협력 강화를 똑같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중특위의 연계성 강화도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이렇게 50대 총학생회 하이픈의 공약들과 이행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51대 후보 하이엔과의 연계성과 차이점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총학생회 하이픈과 51대 후보 하이엔에 대한 한대방송국 보도부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50대 총학생회 하이픈은 혼란스러웠던 총학생회 비대위 체제를 잘 정리하고 대체로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여주는 등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2학기 이행률을 정확한 지표로 확인하긴 어려우나 1학기 이행률만으로도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학생들의 대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1대 하이엔의 경우 베리어 프리의 힘을 쓰며 몸이 불편한 학우들을 위해 노력하려는 공약들이 인상 깊습니다. 다만 50대, 51대 총학의 연결이 중요한 만큼 하이엔 역시 하이픈에서 만들어낸 한양대 학생사회의 안정화를 잘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이픈의 정책을 살펴본 기자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0대 총학생회 하이픈과 51대 후보 하이엔에 대해 비교 분석한 한양의 과거에서 미래를 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공약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 네, 이번 순서는 공약집을 열다 기자와의 대담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장보석 기자와 함께 선거운동본부 하이엔의 의미와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고 하이엔의 6가지 공약 기조 및 대표 공약에 대해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과 기대를 받고 있는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장보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51대 총학생회 선거는 하이엔 선거운동본부 단선으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명은 하이엔으로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선본 하이에는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학생사회를 이어나가겠다 라는 and 그리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이엔 선본이 나서서 학생사회의 연속성 유지 및 강화, 즉 우리의 한양을 이어나가겠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이름이 독특하다 보니 학우분들께서 쉽사리 선본명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이엔 선본의 정학생회장 후보, 부학생회장 후보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번 선거운동본부 하이엔의 총학생회장 후보로는 하이픈 총학생회 환경안전국장과 건축계열학생회 기획섭외국국장, 애한제 축제안전팀장 등을 역임한 건축학부 21학번 이소리 학우가 출마했습니다. 또한 부총학생회장 후보로는 사범대학 정학생회장과 좋은 수업 만들기 TFT 학생위원 등을 역임한 응용미술교육과 20학번 방소원 학우가 출마했습니다. 여담으로 두 후보자는 모두 01년생으로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공통점이 존재했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이엔의 공약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운동본부 하이엔은 6가지 공약 기조 및 핵심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엔은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6가지 핵심 기조를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육, 함께하는 한양, 함께하는 총학, 함께하는 복지, 함께하는 학교가 바로 이번 선본이 내세운 6가지 기조인데요. 함께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선본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내 모든 구성원들과도 함께하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6가지 공약 기조 중 학우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공약은 무엇이었나요?
네, 학우들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받은 공약은 함께하는 한양 중 축제 문화와 브랜드 명문화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에서 많은 학우들이 해당 공약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고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많은 학우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역시도 해당 공약을 보고 학우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또 다른 인기 공약은 없었나요? 네, 해당 공약 외에도 응원 문화 활성화 및 HYU 리더 확대, 학생 참여 교과목 개선, 성적 세부 요소 공개, 다중전공생 교과 이수 제한 완화 등의 공약들이 인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여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이어나가게 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 학생들이 학업에 있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해당 공약들은 학우들의 선호를 적절한 시기에 공약으로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달리 학우들로 하여금 어떤 우려나 걱정을 받아 논란이 된 공약도 존재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학우들의 열띤 공감을 얻어낸 공약도 많았지만 반면에 시행에 있어 우려의 시선을 받은 공약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접근성 개선 공격의 일부로 88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158계단 경사형 승강기 설치 등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현재 한양플라자 엘리베이터 설치와 예지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약이 예산 문제와 연결되어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는 점을 다수의 학우들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특별위원회 연계성 강화나 학교 건물 세부조소 부여 등 공약 역시도 정말 해당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일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문도 남아있었습니다. 더불어 공약들이 대체로 세심하지 못하다는 평과 공약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레 시행된 일 또는 단순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이게 과연 공약이 될 수 있나 하는 평 등이 몇몇 학우들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공약에 대한 그런 우려도 존재했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장보석 기자, 마지막으로 학우들을 대변해 선거운동 본부 하이엔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결국 공약에 대한 이야기뿐일 것 같습니다. 하이엔 선본이 당선이 될지 혹은 낙선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당선이 되어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로 등극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학우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에 대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약을 보완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학우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 구성 시점부터 잘 준비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우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학우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 해 동안 학생사회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약집을 열다 장보석 기자와의 대담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보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엔 선본의 공약 및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 학우들의 총학생에 대한 의견과 투표장의 분위기를 담은 영상과 함께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표 결과와 함께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총학생회는 학교와 학생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는 게시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에 들어오면 혼자 정보를 얻거나 찾아봐야 될 경우가 많은데 총학생회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게시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총학생회가 우리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총학생의 존재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존재한다는 자체로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해줄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입생이었어서 그냥 학생회가 이런 거구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좋은 학생회였던 것 같습니다. 개나리필 무렵 행사를 통해서 뭔가 학교에 잘 몰랐는데 좀 알 수 있게 되고 축제도 봄, 가을 잘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학생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비대위가 유지되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들었고 이번에 하이픈이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직접 겪어본 바는 없지만 무언의 존재로서 충분히 전교생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라치오스와 애한제를 정말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겼었는데요. 이번 축제가 잘 진행되었을 배경에는 총학생회의 큰 노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여 올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학생회 하이프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학교 문화를 다시 살리고 학교에 요구할 사항도 많아진 상황인데 학교 축제로 대표되는 학교 문화나 수강포기, 한양사회봉사 등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잘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이프는 코로나 이후 공백을 잘 메꾼 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접근성 개선 사업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인문대생이라서 고공캠까지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접근성 개선 사업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접근성 개선 사업이 가장 기대되는데 그 88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제 문화 발전 그리고 브랜드화랑 농촌 봉사활동의 확대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축제를 제일 재밌게 즐기기도 했었고 축제 문화 자체가 학교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 문화의 발전에 관련된 공약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정책은 접근성 개선 사업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등교를 하면서 계단과 언덕이 많아 힘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 공약이 실현이 된다면 저에게 있어서 큰 편리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실제로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세 구역 중에 한 구역만 성공을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로 학생 식당을 만들고 있는 게 정책이라고 들었는데 요즘 식당이 많이 없어지고 많이 좁아서 불편했는데 학생 식당이 추가로 설치가 되면 매우 편할 것 같아서 그 정책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총학생회가 학교의 대표인 만큼 책임감을 지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와 학생의 연결고리인 만큼 학생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학교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의 실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인 공약을 많이 들고 나오셨는데 이제 대표자로서 전교생의 신뢰를 얻는 만큼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학교 생활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평범한 일상이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학생회 분께서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매우 좋은 공약들도 많지만 이는 공약을 실행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로 당선된다면 이제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공약을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UBS
네, 개표가 예정됐던 오후 10시 30분이 됐는데요. 현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개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표 발표 직전 다시 돌아와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결과가 발표됩니다.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학생사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럼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찬성 90.69%, 반대 4.27%, 기권 5.04%로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선본 하이엔의 당선 소감을 들을 시간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주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주원 기자입니다. 제51대 총학생회 개표가 끝난 지금 찬성 90.69%, 반대 4.27%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잠시 선본 하이엔과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51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하이엔의 정학생회장 당선자 이소리입니다. 부총학생회장 후보 당선자 방수원입니다. 네, 일단 저희 하이엔이 앞으로 1년간 함께라는 가치와 함께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유권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하이엔이 강조한 것처럼 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능동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공약을 내주셨는데요. 임기가 시작된 후에 가장 먼저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브랜딩 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선거운동본부 내에서는 이제 브랜딩 쪽으로만 연구를 하시는 선보원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주축으로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운 브랜드 관리 기구를 통해서 브랜딩 작업을 조금씩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나는 왜 총학생 회장이 되려고 하는가? 그리고 총학생 회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특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만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내가 꿈꾸는 총학생회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뿐만 아니라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그리고 각 국장분들, 위원장분들, 그리고 각 국원분들과 위원분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의 총학생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명이 부족하면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함께하는 총학생회가 제가 꿈꾸는 총학생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저와 함께하는 하이엔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하이엔이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한양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발걸음을 충분히 내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엔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항상 함께라는 가치를 줄곧 중시해 왔습니다. 이 함께는 단순히 총학생회가 학우 여러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사업이 단순히 총학생회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사업을 통해서 학우분들께서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우 여러분께 함께 하자고 나아갈 때 너무 총학생회라는 이름 때문에 멀게 느껴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희와 함께 더 나은 한양대학교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제51대 총학생회로서 학우분들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장 당선인 이소리,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방소원 씨 만나봤습니다. 다시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네, 선본 하이엔의 당선 소감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오후 10시부터 함께해온 한양의 미래를 열다 2023 제51대 총학생회 선거 HBS 개표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를 이끌어 나갈 하이엔 선본, 하이픈 총학생회에 이어 하이엔 선본의 행보에 대한 학우들의 기대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엔 선본은 당선된 이 순간을 기억하며 학교, 그리고 학우들을 위해 내년 1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우분들께서도 계속해서 하이엔 선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더 성장한 우리 학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과 함께 하셨습니다.